기간과 수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더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거 모조품이라는 주장 하나 때문에 진품 여부 밝혀야 되고 당시에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물건인지도 밝혀야 되고 이게 만약 진품일 거를 가정을 하고 그 당시 착용했던 걸 가정을 해서 증거인멸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목걸이 모조품이 심어놓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샤넬 신발 260mm 그 신발도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심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꾸라지고 워낙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그동안 요리조리 빠져나갔었고 뇌물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모조품을 산 걸로 그냥 바꿀까?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노이즈를 만들어낸 그렇죠. 거죠. 모조품을 일부러 심어서 우리를 피하려고 했다. 왜냐면 신발 발 사이즈가 오히려 내가 작은데 260이라는 낭설을 퍼뜨려서 그런 거를 심어 놓으면 그걸로 이제 특검이 잘못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여론 조작하는데 귀신이에요. 사소한 디테일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혼선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거짓말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아니 세상에 목걸이 그거를 모조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진애 의원님. 그것은 국격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나만 어떻게 그냥 법적으로 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머리에서 나온 건데. 아니 정말 당장 그거 보자마자 회초리 꺼내들고 싶더라고요. 종아리 때리고 싶더라고. 나 거짓말이지.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 어린 딸도 아니면 우리 조카도 왜 당장 그거 피하겠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아 뭐 제가 줬어, 제가 준 거야. 아 엄마 그거 진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장 입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모조품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조품을 거기다가 다 심어놨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 원래 가품을 사준 거다. 그거를 빌려서 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구가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꾸며내잖아요. 아 나 정말 치우셔. 이게 결국에는 특검이 그 기간과 수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부담을 더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거 모조품이라는 주장 하나 때문에 그 진품 여부 밝혀야 되고 당시에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물건인지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진품일 거를 가정을 하고 그 당시 착용했던 걸 가정을 해서 증거인멸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할 점이 오빠의 장모님 댁에 있어요. 그럼요. 그 형법 155조 4항에 따르면 친족 및 동거인은 증거인멸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숨겨주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빠의 장모는 친족 및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그때 그 뇌물의 대상이었다면 장모님은 증거인멸죄를 행하신 거예요. 그분도 피의자고 이제 수사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동일성이 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압수수색을 할 때 김건희가 뭐 어디다 숨겨놨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데를 한다면 김건희 오빠까지는 뭐 가능해요. 근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찾았잖아요. 그것은 보통 신통력 갖고는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보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휴민트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당연히요. 이거는 당연히. 진술 아니면 장모님 집에 숨겼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요. 보통 모처에 숨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요. 보관함 이런 데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특정해서 그 일시에 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또 휴민트가 어딘가에 그 저희끼리 말해서 어몽어스 엑스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찾았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한 빨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금방 드러날 거를 그 모조품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조품이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특검이 가져야 될 부담은 또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품 여부, 착용 물건과 동일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40명 그리고 기간도 180일, 뭐 150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혐의가 원래 16개였지 않습니까? 그럼 40명이 지금 그 8개 팀으로 5명씩 나눠진 걸로 아는데 혐의가 2개씩이에요. 근데 저희 지금 이 목걸이도 나왔죠?
그리고 뭐 캄보디아 나왔죠. 뭐 이것저것 새로 신규 인지되는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창원에서 수사할 때 인력이 검사가 11명이었고 추가 투입된 게 막 2명, 3명 있어서 검사만 거의 10여 명, 그리고 수사단까지 합치면 거의 40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도 사실 수박 겉핥기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검사 40명이 명태균 게이트가 하나로 취급되는 16개의 혐의, 근데 또 추가 인지가 된 거로 하고 있고, 그렇게 치면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게이트에 투입되는 인원이 2.5명에서 1.5명인 겁니다. 그럼 그러한 지금 특검에 이러한 변명을 함으로써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사실관계들을 펼쳐놓음으로써 사실 수사를 막는 거죠. 이게 정말 따져보면은 저거 하는 박근혜 때 최순실이 그거 했던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미르재단하고 그다음에 K 무슨 맞아요. 스포츠인가? 예. 그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가지가 몇십 개가 나오잖아. 근데 그 윤석열이 한동훈이 하고 해가지고 그거 두 개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몇십 년 때려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규모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저는 요번에 김건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는 위안을 받습니다. 빼박이야. 이제 구속은. 급하구나. 이제 구속은 빼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인멸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고, 이걸 제보받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왜냐하면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윤석열의 강제 구인은 언제 하면 되느냐.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아니고요. 김건희 구속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지세요? 아니요. 김건희 아마 이제 8월 6일 날, 바로 그날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날 못하고 이제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 하면, 그러고 나서 구속하고 나면은 이제 줄줄줄 나오죠. 떨어지거든요. 예. 기운이 떨어지면 그때 강제 구인을 하거나 혹은 강제 구인을 꼭 안 하더라도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재판에 나오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 이제 와라르 무너진다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웃읍시다. 제가 우리 누가 올린 SNS를 봤더니 감옥에 있거나 구치소에 있는 기간에도 펜팔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린 글은 윤석열, 김건희 펜팔하고 싶은가 보다. 뭐 이런 글도 올렸는데, 아까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목걸이 모조품이 심어놓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샤넬 신발 굉장히 많은 260mm 그 신발도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심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꾸라지고 워낙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그동안 요리조리 빠져나갔었고, 특히 최재형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도 한번 빠져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랬다가 시켰는데 뭐 말을 안 들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형사상 뇌물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모조품을 산 걸로 그냥 바꿀까?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합니다. 지금 말씀한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노이즈를 만들어낸 그렇죠.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모조품을 일부러 심어서 우리를 피하려고 했다. 왜냐면 신발 발 사이즈가 뭐 오히려 내가 작은데 260이라는 낭설을 퍼뜨려서 그런 거를 심어 놓으면 그걸로 이제 특검이 잘못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변호인단이 만들어낸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용 플레임 같은 네. 거 던져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수사기관이라면 사실 그래 너 한번 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특검은 사실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해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 추가 발의나 뭐 수정안이 올라와야 된다. 그 김건희가요, 그걸 여러 번 써먹었거든. 예. 교란하는 거. 예전에 왜 그 조작한 장고 영수증, 네. 그 다음에 뭐 1억을 갖다 줬다는. 왜냐하면 이게요, 조그만 김건희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김건희를 보면서 마키아벨리가 정말 생각이 나는데, 마키아벨리가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력, 또 하나는 여론 조작.
여론 이제 좋은 뜻의 이 사람은 이제 여론 공작이라고 하는데 여론 근데 김건희는 무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하는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김건희 쪽에 지금 증인들이나 피의자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다 같이 뻔뻔하게 굴면서 뭐 베트남에서 뭐로 옮겼다, 거처로 옮겼다, 뭐 애들 때문에 그런다, 와이프는 어쩌 이런 것도 다 교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신 게 저는 그 260이 나왔다는 거 딱 볼 때부터 얘네 이거 갖다 심어놨구나. 왜냐하면 샤넬 260짜리 갖다 놓는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친구들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소한 디테일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혼선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조작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조작이에요. 예, 이름도 가짜, 얼굴도 가짜, 네. 발 사이즈도 가짜, 뭐 모든 것이 가짜지요. 제가 여기서 논문도 가짜.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나중에 저기 하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걸이 사건 아세요? 아, 그건 뭡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지막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거기서 추기경이 있잖아요. 예. 그 뭐 통일교 비슷한 그때 이제 저기 있는데 그 추기경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너무 흠모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다 바치자. 그걸 옆에서 그 시녀들 중에, 거기 시녀라고 해도 다 무슨 자작 부인이나 남작 부인 같은 사람이, 이 친구가 싹 이걸 써가지고 추기경한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다가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주는 거로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그 여자 혼자서 했던 조작이야.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는 무고를 당한 건데, 그런데 바로 그 목걸이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때문에 엄청나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평판은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이런 스캔들의 이런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지금, 왜냐면 김건희는 지금 이럴 거예요. 이게, 김건희의 저기 국정농단이나 국정 개입 사건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사건 이런 거를 축소하고 싶은 거야. 스캔들로 얘는. 만들고 싶은 스캔들로 거죠. 만들고 싶은 거야. 거죠, 사실은. 아, 난 그리고 지금 샤넬 260짜리로 만든 신데렐라 받은 사건으로 것만 해도 뭐 만든 거. 2억 얼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건 세 발의 피죠. 그럼요. 이것도 교란용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에서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원래 전투기나 이 비행기가 미사일을 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플레이어를 뽑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가짜를 금속을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 네. 그걸 목표물로 오인해 가지고 그냥 갖다가 날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강효숙님, 윤석열, 김건희 밝혀내지 못한 검은 돈만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해도 지금 민생 회복 자금 10배는 국민한테 줄 수 있을 겁니다. 더하여 국민의 지매들 짱 박아놓은 돈까지 추가. 생각만으로도 10년 묵은 때가 쫙 그러셨는데 하여튼 이제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어제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네.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대통령실 출입하게 됐죠. 네. 그래서 가자마자 그래서 역시 출입하기를 잘했다 싶은데 가자마자 처음으로 터뜨린 내용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몇 시간 전에 녹화했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바로 뒤에 있었는데. 아, 난 정말 그게 진짜라면. 그럼 KBS는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내란 이제 구한에 동한 걸로 구한에도 그분들도 들어가는 수사를 거. 받아야죠. 수사 받아야죠. 수사 받아야죠.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마치 그 군소 언론이 들어오는 걸 막은 기득권 행사하던 그분들이 사실은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게 논리적이나 진영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냥 행동으로 동조했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비난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죠. 우리가 왜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드론과 관련해서도 군 전반에 퍼져 있던 거,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거짓말 보고서 이런 게 계속 드러나고 있고, KBS 녹화방송 이 부분은
너무 슬픈 현실인데 사실은 언론에도 이 동조하거나 가담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KBS는 공영방송인데다가 재난이라던가 공적인 영역에서 오히려 더 앞서가야 될 방송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거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이상호 기자 그 증언 듣고 많은 분들이 진짜요? 정말 막 이렇게 놀라시는데 이상호 기자 발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적인 게 내란의 밤 KBS가 보도했잖아. 근데 KBS 그 시간에 왜 있었어?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그게 취재가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기자들 출입 금지였어. 근데 KBS 기자는 있었어. 그 양반이 찍어갖고 송출한 거야. 근데 나가 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 그게 라이브 송출 아니에요? 아니야. 브리핑 룸을 문 잠가놓고 거기서 밀실에서 자기만 찍은 거야. 라이브 송출이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 에라가 나고 왜 기자들 못 들어가게 하냐고 싸우는 바람에 지체가 돼가지고 계엄이 늦게 시작됐고 그래서 그나마 배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를 사전에 했다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가 하는 것 알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돌이켜보면 참 하늘이 도왔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게 녹화를 했는데 NG가 났대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또 위테크를 했다 예,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또 헬기도 일부러 막 늦게 출발하고 그러면서 늦어지고 허가가 안 나가지고. 예, 방송식별로 허가가 허가가 안 나오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죠. 정말 나. 그때 근데 그 시간을 늦추려고 추경호 장시 원내대표가 30분만 벌려고 했던 거고 반대로 그쪽은 해제를 결의했던 거고 저는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정말 1분 1초가 정말 공포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저쪽에서 마음 먹고 문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 막을 수 없다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제가 몸을 막고 있을 때 왼쪽에서 유리 와장창 소리 들리면서 옆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우리도 혼란이 있었고 근데 저희는 뒷사람을 믿어야지 여기 정문이 뚫리면 다 뚫린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다시 정문을 막았었는데 그 이미 들어가면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30분이 늦춰졌거나 아니면 저 NG가 없이 빠르게 진행됐거나 헬기를 바로 승인을 해갖고 헬기가 바로 왔다고 하면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지난주인가요 방송에 통해 나왔던 것 같은데 해제 이후에 뭐 자기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던 거에 대한 반대 증거가 나왔던 것은 CCTV가 나왔습니다. 국회. 해제 의결 이후에도 헬기가 추가 투입됐고 병력이 추가 투입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때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